안녕하세요. 사연살롱이에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전 여자 사람입니다. 3남매 중 막내고요. 서론 다 접고 이야기부터 하자면 저희 오빠는 군대 제대 후에 대학을 다니다가 사고를 쳐서 새언니와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다른 집도 그런가요? 저희 집은 장남의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저와 언니는 집에서 무시당하고 뭘 해도 당연히 늘 마지막이었고요. 가난한 데다 오빠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 언니는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갔습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처음 들어갈 때 돈이 100만 원 안 되게까지 깨져서 학교를 보내내 만회하면서 가족 간의 마찰이 많았는데 언니가 무조건 저는 졸업시켜야 한다면서 커버해준 덕에 학교 다니고 있고요. 저희 언니는 어디 가서 말도 잘하고 처음 시키는 일도 척척 잘하고 똑부러지는 스타일이라 어린데도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하고 아빠가 없는 저희 집에서 가장입니다. 아빠는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가족 간의 큰 일은 언니와 상의를 한 뒤에 결정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돈 관리 또한 엄마와 언니가 함께 하고요. 근데 오빠가 사고를 쳐서 새언니를 데리고 왔어요. 저희 언니는 혼전순결을 외치는 사람은 아니고 임신은 축복이고 여자만의 특권이고 아주 귀중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혼전 임신은 진지하지 않은 그저 하룻밤 불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혼전 임신의 케이스가 능력이 없고 돈이 없고 나이가 어린 세대들에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기들만 불쌍하다고 싫어해요. 하지만 임신이 되어버렸고 이왕 아이가 생긴 거 언니도 새언니한테 잘해주려고 사골도 끓여다 주고 보양식도 해주고 그랬는데 비리다면서 치우라고 하고 새언니가 아주 상전이네요. 오빠라는 인간은 하루 종일 컴퓨터만 잡고 있고요. 그리고 언니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오빠에게 밀리다 보니 서로가 더욱더 소중합니다.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 저를 사춘기 때 엇나가지 않도록 잘 지탱해준 건 언니고 학교에서 모자른 성교육도 언니에게 받았습니다. 언니에게 가르침을 받아서인지 저 역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좋지만 책임을 질 수 있는 선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빠와 새언니를 보면 아이만 불쌍해 보이고 새언니는 입덧이 무척 심한 사람이라 임신기간 내내 거의 파김치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새언니는 출산을 했고 저한테는 조카가 생겼습니다. 임신기간에는 그래도 양반이었어요. 산후조리는 저희 엄마가 다 해주셨고요. 임신하고 나서 애를 안 지우려다가 집에서 쫓겨난 새언니라 엄마가 미안하다면서 다 해주셨거든요. 근데 출산을 하고 나니 처진 뱃살 때문에 요가를 다녀야겠다고 저희 엄마 보고 요가 학원을 끊어달라고 하네요. 저희 엄마도 처음엔 오빠를 지지했는데 오빠가 사고치고 난 후에 언니가 내가 이런 오빠 때문에 학교 생활 다 포기하고 동생 뒷바라지하고 있는 줄 아냐면서 한번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엄마도 저와 언니한테 이때까지 내가 못 챙겨준 거 지금이라도 내가 엄마 노릇 하겠다면서 언니 편이 되어주셨고요. 요즘 언니와 엄마와 저는 친구처럼 같이 영화도 보러 다니고 쇼핑도 합니다. 여튼 집에서 돈이 오가는 일은 언니가 모두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엄마는 이 일을 언니에게 말했고 언니는 역시나 절대 안 된다는 말뿐이었어요. 새언니에게 공원 가면 널린 게 운동기구라고 거기서 운동하라고 했고 새언니는 대놓고 저희 엄마 보고 언니에게 허락받고 돈을 쓰냐며 언니가 너무 엄마를 잡고 산다는 둥 이상한 말을 했고요. 언니도 그 말을 듣고 화를 많이 냈지만 한번 두고 보겠다며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언니가 원래 친구와 같이 자취를 했는데 막 나가는 새언니가 내 집을 마음대로 휘저는 거를 못 보겠다며 자취를 접고 집으로 왔습니다. 새언니는 언니가 없을 때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고 아이는 대부분 저희 엄마가 보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 언니 방에 들어가 언니의 옷과 액세서리 등등 막 입고 다니기 시작했고 한두 번 참던 언니도 못 참겠는지 오빠를 불러다가 뭐라고 했습니다. 새언니가 도둑처럼 막 가져다 쓴다고요. 근데 새언니는 그 말을 듣고 전에는 쓰고 돌려놓기라도 했는데 이젠 막 가져가서 안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니는 방마다 열쇠키를 달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오빠는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만 하고 집에는 관심이 없고요. 새언니는 밥 먹을 때도 엄마나 저한테 차려달라고 하고 기가 막혀서 아직도 화가 나는데 언니는 조용히 지켜보다가 어느 날 미니 냉장고 하나를 사왔어요. 그 안에 인스턴트 음식, 3분 음식, 라면 등등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김, 멸치볶음, 김치 이런 걸 왕창 사다 놓더니 새언니 방에 놔줬어요. 새언니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언니는
새언니가 너무 밥 차려 먹는 걸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그냥 방에서 알아서 차려 드시라고 내가 하나 샀다. 맘에 들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저와 엄마를 데리고 나와 그날 외식했어요. 언니는 여기는 우리의 집이지만 우리라는 말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부분은 지켜줘야 그게 우리의 집이 되는 거라며 이제 새언니가 자꾸 부려먹거든 무시를 하던가 얘기를 바로 하던가 하라고 하더라고요. 새언니나 오빠가 자꾸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오면 그들한테 우리의 집이 아니라 나의 집으로 만들겠다고. 언니의 눈에 모든 게 다 보이게 하라고 하네요. 그 뒤로 저와 엄마는 새언니와 오빠와의 마찰을 줄였고 오빠와 언니가 거실로 나오면 저희는 방으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지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다 넘기고 결정적인 사건을 꺼낼게요. 어느 날 언니가 저희 집으로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언니의 남자친구는 언니와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고 저희 집이 힘들 때 기쁠 때 항상 함께한 오빠여서 거의 친오빠처럼 지내는 오빠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도 무척이나 친해서 언니 또한 오빠네 가족들한테 무척이나 이쁨 받고요. 이미 그 집에서는 공식적인 며느리인데 언니한테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물으면 언닌 그저 웃기만 하네요. 저희 부모님도 결혼을 보채시고 그 오빠와 오빠네 식구들도 우리 사업이 성공했다고 너한테 많은 거 안 바란다고 몸만 와도 된다면서 결혼을 보채는 눈치인데 저한테도 언니한테 맨몸으로 와도 되니까 빨리 결혼하라고 말하라고 한 적도 있었고요. 언니는 결혼에는 순서가 있고 혼수는 내 힘으로 해갈 거라며 요지부동이었고요. 그 오빠네 집도 사업이 한번 망해서 무척 힘들었는데 다시 잘 돼서 정말 잘 사는 집이에요. 그래도 한번 실패를 해보셔서인지 기부도 많이 하시고 항상 많은 거 안 바라시고 사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머님 아버님 둘 다 정말 착하시고 여기 보면 맨날 시댁이랑 싸우던데 어째 오빠네 어머니께서는 오빠 혼자 집에 가면 더 섭섭해 하시더랍니다. 오빠 또한 공부도 잘하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름 있는 대학에 다닙니다. 안 그래도 대학 때문에 부족한 집안이 오빠네의 사업 성공으로 너무 갭이 크게 나자 저 또한 친한 오빠로는 좋지만 사실 그 집에서 별로라고 생각하겠지 싶어 결혼까지는 생각을 접었었습니다. 언니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 오빠가 몇 번 프로포즈를 했는데 연애만 하자면서 딱 잘라 거절한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이번에 데리러 온 건 뭔가 기류가 이상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 역시나 언니와 오빠가 결혼을 한다고 했고 언니의 남자친구는 엄마와 친오빠와 술자리 가지다가 드디어 결혼하게 되었다면서 울기까지 했네요. 그렇게 잘 지나가나 싶었는데 새언니가 눈치 없게 끼어들어 집안과 학교는 어디를 다니는지 무슨 소의 등급표 먹이듯이 물어보더라고요. 형부대 오빠는 성심성의껏 대답을 했고요. 근데 새언니는 저희 언니의 조건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저승길 자기 발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면서 아가씨가 성격도 어찌나 더럽고 까탈스러운지 방마다 열쇠를 달고 다닌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격이나 열쇠 얘기는 우선 넘기던 저희 언니가 조건 얘기 듣고 뻥 터졌네요. 다른 건 다 괜찮아도 집안 간의 문제는 꺼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안 그래도 몇 년 동안 결혼하자고 보채도 거절당해서 예민한 문제였는데 그 얘기가 나오자 형부대 오빠도 당황했고요. 그래도 언니가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웃으면서 넘겼는데 남자친구를 보내고 나서 오빠를 부르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결혼 미룰 테니까 지금 내가 혼수로 모아둔 돈이 5천 있는데 내가 대출을 받든 어찌든 집 하나 구해줄 테니까 그 돈은 차차 갚던가 해서 나가서 살라고요. 오빠는 언니가 울면서 소리 지르니까 당황했는지 언니 달래고 엄마와 저는 언니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한 채 앉아만 있었네요. 언니와 저는 속마음을 자주 터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많이 알아요. 언니는 어려운 집안 사정과 그것 때문에 학업을 포기했지만 그걸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니와 저도 항상 자기 분수를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분한 남자친구랑도 사랑하지만 결혼은 자신이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다 어려운 결정을 했던 거였는데 새언니가 언니에게 한 방 먹이겠다고 날린 말이 언니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었나 봐요. 그 오빠는 멀쩡하게 술 먹고 갔다가 나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도 아닌 헤어지자는 말 듣고 저한테 연락 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희 집에 먼저 말씀드리고 며칠 뒤에는 형부 집에 결혼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 취소돼버리고 저희 엄마도 이제 못 참으시겠는지 오빠네 보고 나가라고 하시고 언니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처음 보는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니는 지금 남자친구랑도 안 만나고 방 안에서만 지내네요. 오빠와 새언니는 엄마가 내쫓아버려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도 희망적인 건
언니의 남자친구가 포기를 안 한다는 점이에요.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은 언니와 하겠다고, 결혼을 미루는 건 괜찮지만 헤어지는 건 안 된다고, 저더러 자기 편이 돼달라고 하는데 언니가 너무 완고해서 고민이 돼요. 언니가 진정이 되고 난 뒤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언니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몇 년을 함께 지내도 힘들어도 항상 꿋꿋하던 언니가 왜 내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나도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거 다 누렸다면 이렇게 죄책감 안 가지고 고민도 안 하고 결혼했을 거라며 자기 한탄을 하고 죽고 싶다 그러고, 평생 동안 참았던 게 다 터졌는지 정말 언니가 아닌 것 같아요. 언니의 모습을 보면 정말 탑이 와르르 무너진 느낌이 들 정도로 엉망이네요. 병원에라도 데려가 봐야 할까요? 언니는 제가 힘들 때 저를 잡아주고 지탱해줬는데 저는 언니가 무너져 내렸을 때 어떤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감도 못 잡고 있으니 정말 죄책감 들고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언니가 이때까지 무리하고 있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언니니까 나에게 양보하고, 언니니까 나를 챙겨주고, 어떻게 보면 고맙기도 하지만 당연스럽게 여겼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새삼스레 언니가 놓쳐왔던 것들을 되돌아보게 되면서 우리 집이 정말 언니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시집갈 때 한 푼 보태줄 수 없는 부모님과 책임감도 없고 능력도 없는 오빠와 새언니와 아직 나갈 돈이 많은 저까지 언니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이 사연의 후기입니다. 하루에 수십 번 나도 언니처럼 학교 그만두고 일할까 생각하지만 언니의 짐을 덜어주기엔 아직 저의 나이가 어린데다가 아예 고등학교를 실업계로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어 언니랑 의논도 했었어요. 근데 언니는 돈 걱정 말고 인문계로 가서 공부해서 대학 가라며, 너의 생각을 알겠지만 학벌이 짧으면 사회에서 무시당하기가 쉽다며 저를 설득했었어요. 저도 공부는 하고 싶었기 때문에 수긍하고 고등학교를 인문계로 갔습니다. 항상 10시 넘어 끝나는 학교와 새언니의 구박과 오빠의 무책임 때문에 언니가 힘든 걸 많이 알아차리지 못했나 봐요. 언니를 병원에 데리고 간다는 말은 언니가 위장이 안 좋아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밥을 안 챙겨 먹으면 속이 망가지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했던 말입니다. 정신병원에라도 데려가야 한다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너무 저희 가족을 기생충 취급하듯이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 또한 새언니에게 화가 많이 나서 성질도 내보고 싶었고 머리채라도 휘어잡고 싶었지만 예전에 한번 새언니와 조카 문제로 엉선 높여 싸웠는데 언니가 그 일을 알고 엄청 화를 냈어요. 화를 내는 건 내가 할 일이지 네가 할 일이 아니라며, 네가 버릇없이 굴면 밖에서 언니랑 엄마가 욕먹는다고, 아무리 못나도 위더들은 어른이라고, 그렇게 언성 높여 싸우면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있었죠. 근데 아무리 그런 말을 들었어도 제가 그 상황에서 참았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직도 화가 가라앉질 않네요. 언니는 지금 많이 진정된 상태입니다. 요 며칠 동안 밥도 안 먹어 살이 쪽 빠졌는데 오늘 아침 묵묵히 나와 혼자 양푼통에 밥이랑 반찬을 부어 비벼 먹더니 샤워도 깔끔히 하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 또 혼자 끙끙하며 무리할 것 같아서 언니를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언니가 우리를 책임지려는 건 알지만 그 책임감 때문에 언니의 소중한 인생까지 뺏고 싶지 않다고요. 우리 가족이 짐이 되는 것도 알고 내가 아직 어려 언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것도 알지만 나도 곧 커서 성인이 될 거고, 내가 저번에 언니한테 혼나서 새언니한테 아무 말도 못했지만 새언니가 또 우리 집에 와서 이상한 짓 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언니가 엄마와 저를 단 한 번도 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답니다. 저를 엄마가 낳았지만 부모님이 맞벌이 하면서 키운 건 다 내가 키웠고, 그래서 넌 내 동생이면서도 딸인데 널 어떻게 짐이라고 생각하냐고요. 엄마도 나를 낳아주고 아파서 쓰러질 때까지 일하면서 보냈는데 당연히 내가 모시는 건 당연한 거고, 오히려 내가 원해서 이 길을 택한 건데 그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너한테 풀게 돼서 미안하다고 해요. 결혼은 내가 시집을 가는 건데 집에서 뭘 해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 언니도 돈을 모으게 된 거고, 그 문제에 엄마와 저는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까지 포옹해주지 않을 남자였다면 지금까지 만나지도 않았을 거라고. 참, 세상에 이런 언니가 어디 있을까요? 또 언니가 그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 새언니한테 내가 이때까지 노력한 시간들을 그딴 식으로 듣게 되니 너무 어이가 없고 다 뒤엎고 싶었지만, 그래도 윗사람이니 자기가 참으려고 했는데 결국엔 터져버렸다고 웃더라고요. 남자친구 만나서 다시 얘기하러 갔다 올 거고, 언니가 감정이 터져서 그렇지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안심하라고 다독여줬어요. 당당하게 결혼해서 엄마랑 저한테 반듯한 형부 만들어주고 자기 편 하나 만들어 놓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저 달래주다가 제가 예쁘다는 옷 골라 입고 남자친구 만나러 나갔네요. 몇 시간 지나서 형부대로 그 오빠한테 고맙다고 다 해결됐다고 나중에 저녁이나 한번 먹자고 문자 왔어요. 아직 처리하지 못한 오빠와 새언니가 자꾸 마음에 걸리네요. 엄마와 저는 이제 다 괜찮아졌으니 새언니와 오빠만 어떻게 치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조카가 마음에 걸리기도 했어요. 형부가 처음엔 오빠네 가족한테 월세로라도 자기 돈으로 집을 하나 얻어주겠다고 했는데 언니와 제가 절대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언니가 자기가 차라리 조카를 보고 말지 그 꼴은 못 보겠다고. 그러니까 형부가 버럭하면서 아무리 가족 사정 다 이해해도 우리도 아이 가져야 되는데 조카한테 홀려서 자기는 상대도 안 해줄 거 뻔하다면서 그건 싫다고 하고요. 그 얘기 듣고 농담인 거 알면서도 가족들 얼굴 다 빨개지고 언니도 그 말은 다시는 안 꺼냅니다. 그렇게 며칠 고민하다가 내일 오빠랑 새언니를 불러다가 1,000만 원을 빌려주고 각서를 받고 그냥 치워버리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어도 부모는 부모니 만약 1,000만 원도 못 갚고 자리도 못 잡고 발전이 없다면 그냥 아이를 데려오는 걸로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들 치워버려야 우리 언니가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결정하고 나니 속이 후련합니다. 만약 조카를 데리고 오게 된다면 엄마와 제가 돌볼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돌보기로 했어요. 조카가 싫은 건 아니니까요. 오늘 언니와 오랜만에 함께 같이 자기로 했어요. 얘기도 많이 할 거예요. 형부와 언니는 정확한 날은 시댁 친정 식구들과 상의를 해야겠지만 제 수능이 끝나고 내년 봄쯤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저를 믿어주는 가족이 있고 헌신적으로 저를 보살펴주는 언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저 또한 노력하고 지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댓글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